복지부 장관 자리는 대단한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권 관련해서 엄청난 인허가 통제권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기 관리, 청렴 결백 충실해야 될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취한다거나 직위를 이용해서 이해충돌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관련해서 그 후보자님 과거 행적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이해충돌 이슈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들을 좀 의혹 해소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잘 아시죠? 네, 압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그 창녕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네. 23년에 인천사랑병원 이왕준 이사장이 공동 창업한 그곳의 검진센터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의사들의 경우에 지방에 근무하는 경우에 더 가중해서 페이를 받는 거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분께서는 창녕 계실 때보다 1.5배 수준의 그 연봉을 받으시면서 일로 옮기셨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연봉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후보자는 거꾸로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거꾸로 다른 케이스와 전혀 반대로 그 자택과 가까운 수도권으로 창녕에서 옮기는데 연봉도 1.5배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배우자 그 근무하신 그 병원에 그 이왕준 공동 창업자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개인적으로 인연 굉장히 깊으신데요. 서울의대 83학번 동기고 학생운동 같이 하셨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전문위원으로 이왕준 이사장이 일을 할 때 후보자는 본부장이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거 다 국민들이 기억하는데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 문제 관련해서 명지병원이 곤란에 처했을 때 당시 본부장 신분이셨던 후보자께서는 확진자 발생한 명지병원 100% 안전하다라고 콕 집어서 옹호성 브리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별 병원을 저렇게 아마 그 첫 번째 초기 환자가 아마 입원해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랬을 것 점심 같습니다.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이왕준 이사장 명지병원은 3년간 총 492억에 달하는 코로나 손실 보상금을 받아서 21년에는 76억 원 적자를 기록하던 병원이 22년에는 190억 흑자로 대폭 전환됩니다. 당시 많은 그 중소병원들이 이런 그 흑자 전환 사례가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완전 독보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개별 병원의 재정 또 상황을 확인할 있습니다.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 검사소 사업자로도 선정이 돼서 여기서만 총 217억의 매출을 이 병원이 올립니다. 그 의혹 관련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확인하시고 FTNA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주셔서 어제까지는 의혹이었지만 의혹이 더 짙어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마스크 관련주죠. 첫 번째 의혹인데요. 이게 배우자께서 상패 전에 전량 매도를 하셔가지고 2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으면 뭐 한 30배인지 100배인지 손해 봤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거는 그 내부 정보 없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만약 내부 정보 없이 그걸 딱 아셨다면은 이건 거의 신의 경지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또 이게 메르스 관련주인데 메르스 종식 발표 당시 우리 정경 후보자께서는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현장 점검 반장이셔서 정보 꿰뚫고 계셨는데 종식 발표하기 한 2주 전에 3,000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사전적으로 이득을 챙기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 후보자께서 복지부의 보건산업기술과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죠?
네, 근무했었습니다. 예, 이 직은 우리나라 보건산업 기술 관련해서 투자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정보가 많으신 자리죠? 집중된 자리죠? 근데 이 분야는 저희하고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세 번째 의혹 관련해서는요, 그 직과 관련된 겁니다. 보건산업기술과장 당시 얘기인데요. 2010년 11월 25일에 그 외국계 자본인 GE캐피탈이 FTENE에 $1,000만 투자 발표를 11월 25일 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께서 11월 17일, 18일 양일 동안에 주식 13,700주를 상당량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게 두 분 사이에 이런 정보 교환 없었던 거 확실합니까? 네, 이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보 예, 교환 한 다시 적이 한번 없고요. 확인해 보시고 옛날 일이지만 네. 그러면 배우자분하고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같은 의사시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국민들 보기에도 이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는 같이 얘기를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얘기 안 하십니까 집에서? 당연히 대화를 하죠. 대화를 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은요 네. 집에서 전문가 배우자하고 전문가로서 그러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네, 대신에 의혹 살 만한 주식은 안 갔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에 대해서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거는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 그렇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그러니까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말씀해 세 번째 주십시오. 창에탄올 전혀 이게 코로나 관련 줄 모르셨다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그 배우자께서 모르셨을 턱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부인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림이라고 닭고기 회사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그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급락하고 반대로 그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급등하는 관련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관련이 있는 주식인데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청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걸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사고 파시면서 이득을 취하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세부적인 주식 거래 내역은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우자께서는 굉장히 희한하게 다 알고 매도를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요. 말씀드리면 그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발생 정보는 농림부가 소관하는 그런 정보이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항상 발생 정보를 내기 때문에 질병청에 먼저 통보가 되고 그걸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제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내부적으로 그 소통하지 않고요. 그 정보는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규제시고 농사의 규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경란 정 청장 그 마지막 물러나실 때 얘기 아시죠? 그때 상황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청문회 대상이 안 됐는데도 자료 관련해가지고 월가루가 엄청 많았고 야당 공세 끝에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안상훈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여대 야소 상황에서 쉽게 청문회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본인 명예를 위해서 백경란 청장처럼 자진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시간 정말 잘 지켰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